구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서영입니다. 신형 K5의 시자 출시의 현장에 나와 있고요. 시승회를 하게 되어서 바로 이 친구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, 안 되겠다. 이 신형 K5를 오늘 운전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K5와 함께 나란히 고민하는 모델 중에 신형 소나타가 있죠. 제가 여러 차례 이 두 차량에 대한 비교 콘텐츠를 통해서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 있다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두 차량을 나란히 두고서 한번 첫인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되었습니다. 일단 키부터가 좀 다르네요. 개인적으로는 이 K5의 키가 겉에가 더 가죽 소재 질감으로 나와 있어요. 그렇다고 가죽은 아니지만 소재감 자체를 그렇게 해놔서 플라스틱이어도 조금 더 고급감이 느껴지는 소재입니다. 반면 이 소나타의 키 같은 경우는 아주 평범한 느낌이 있네요. 양 주머니에 이렇게 두 차의 키를 다 넣고 있으니까 마치 두 차량의 차주가 된 것 같은 생김새부터가 너무 많이 달라요. 소나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요, 크롬 라인 있죠? 쭉 나와 있어서 장식이 뭔가 딱 더해진 듯한 느낌 때문에 눈에 먼저 들어와요. 반대로 그 장식 때문에 소나타가 면적이 조금 더 좁아 보여요. 이 헤드램프 쪽과 전면부 그릴을 보시면 K5는 굉장히 날렵하게 좌우로 쭉 뻗어 있는 형태라면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릴부가 아주 대담하게 전면부에 나와 있죠.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고요,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주는 인상입니다. 하단부 범퍼 형상도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등고선이 나와 있는 형태의 느낌이라면 K5 같은 경우는 올라갔죠. 마치 그 파도를 지나는 가르는 배 모양처럼 나와 있습니다.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K5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바이탈 사인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는 크롬 라인이 오히려 더 중시되면서 램프는 일반적인 모양이고 앞부분은 또 잘렸어요. 그래서 약간 인상이 맥이 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소나타가 좀 더 선이 유려해서 그런지 코르셋을 입어놓은 듯한 쫙 붙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고요. K5 같은 경우는 선이 조금 더 심플하게 나와 있으면서 일부의 엣지들을 살려놓아서 피트가 잘 된 청바지의 느낌?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.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제가 코르셋을 얘기했잖아요. 선이 좀 더 누군가 이렇게 당겨놓은 것처럼 아주 텐션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라면 K5 같은 경우는 캐릭터 라인이 하나로만 쭉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단순한 느낌이고요. 그냥 멋을 많이 내지 않은 캐주얼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일부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단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화려해지고 싶었던, 좀 젊어 보이고 싶었던 야망이 돋보이는데요. 이 라인 자체는 심플해요. 사실은 이전보다 많이 변화하긴 했어도 선 자체는 심플하다. 그렇지만 이 램프부 위쪽에 이런 돌기들을 마련을 해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준 부분이 드러나 있죠. K5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준 부분, 바로 이 점선형 램프입니다.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K7에도 들어간 램프죠. 이 차체 굴곡미도 K5가 조금 더 느껴져서 약간 근육질의 라인이 있다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엣지 있는 스포일러, 그리고 단면 훨씬 미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차량을 고민하실 때 좀 실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비교하실 부분이 트렁크라고 생각이 돼서요. 한번 트렁크도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카메라 감독님 가방을 좀 빌렸습니다. 이 커다란 가방을 한번 양 차량에 실어 볼게요. 일단 여는 그 느낌부터 봐야겠다. 곧바로 빠르게 열리네요. 살짝 울컥하면서 열리긴 했습니다. 소나타도 한번 열어볼게요. 소나타는 이렇게 마크를 누르면 되죠. 위쪽을 누르면 이 친구도 열면서 울컥하는데 K5보다 그 민첩하게 반응하는 속도는 약간 느린 것 같긴 해요. 그럼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열리긴 합니다. 굉장히 커다란 짐인데요. 이 짐을 실었을 때 자, 소나타도 이 트렁크 전폭 부분에 좌측부까지 쭉 짐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. 이쯤에서 한 번 더 짐이 들어가서 마치 두 번을 이렇게 짐 두 개를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반면 안쪽으로는요, 이 트렁크 공간이 좁아집니다. 그래서
이렇게 밀었을 때 걸리죠. 옆에 측면이 걸려서요. 가운데로 다시 모아줘서 짐을 이렇게 적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K5에도 같은 짐을 실어봤는데요. 좌측으로 쭉 당겨 봅니다. 같은 크기의 짐이 좌우로 한 번씩 딱 2개를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나옵니다. 반면 이걸 또 밀어볼게요. 아, 역시나 소나타와 같은 형상이네요. 안쪽에 이렇게 방해물이 있어요. 그래서 공간성을 다 활용할 수는 없고 안쪽으로 또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야 하는데요. 차이점이 있다면 더 깊이감이 있어요. K5가 짐을 좀 더 안쪽까지 쭉 밀어서 넣어도 들어가는 수준입니다. 파워 버튼이 없어. 수동으로 다 닫아줘야 되는. 실내 인상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. 자, K5 운전자 중심으로 꺾여 있는 이 센터 패시아와 대시보드가 좀 눈에 띕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선형의 라인이 많이 돋보이고요. 주행을 할 때 더욱더 적합한 형태의 센터 패시아인 느낌이 들어요. 이 터치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전과 달리 변화했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이번 K5가 전해주고 싶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일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신형 소나타 K5에 비해서 조금 더 간결해 보이기도 합니다.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과 이 토글 형식 그리고 다이얼 형식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터치 버튼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느낌보다는 이전 구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을 실어 놓으면서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.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형태의 디테일이 나와 있어서 이건 마치 그 소나타 외관에서 우리가 느꼈던 우아한 그 라인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느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신형 소나타와 신형 K5 짧게 비교를 해봤습니다.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짧게 봤지만 두 차량 한번 실제로 딱 두고서 비교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. 우리 K5를 위해서 얼른 시승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소나타에게 인사를 하고 K5를 빠르게 보겠습니다. 출발! 시동을 켜볼게요. 오, 생각보다 조용한데요? 보시죠. 오, 느낌 좋은데요? 이 핸들 싹 돌아갈 때 이 그립감. 자, K5를 시승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과연 K5는 소나타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. 일단 동급 세그먼트에서 플랫폼도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죠. 엔진도 동일합니다. 파워트레인까지 이 심장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연 주행감 자체의 감성적인 측면이 많이 다를까, 혹은 완전히 똑같은 차는 아닐까,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행을 해보게 되는데요. 일단은 차별점이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죠. 수치상 성능이 동일합니다. 가솔린 1.6 터보 모델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180마력에 27kg/m 정도가 되는데 소나타 역시도 동일하거든요. 1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감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면 아마 더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했을 거예요. 그런데 K5 신차에서는 공차 중량이 구형 모델 대비했을 때 한 40-50kg 정도 가벼워졌어요. 주행감에 아주 직접적으로 확실한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력 성능이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. 실제로 차를 타보니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가속을 했을 때 딱 초반에 밀고 나가는 느낌이 약간은 더 가벼워진 듯한, 그렇다고 또 소나타가 묵직하게 나간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미묘하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차가 가볍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. 일종의 편견이 작용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소나타보다 수월하게 초반에 가속력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엑셀을 꽉 밟았을 때 그 빠르기가요, 이 소나타 대비 K5가 조금 더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
앉았을 때 착석감은 소나타와 대비했을 때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. 이 가죽이 등급이 더 낮습니다. 같은 천연 가죽이어도 소나타에는 아주 최상위 고급 가죽이라고 할 수 있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고요. 원가 차이가 거의 5배 가까이 난다고 해요. 나파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지금 신형 K5의 시트가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.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다. 소나타에 대비해서요. 이 스티어링 휠의 모양 자체도 소나타와 K5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죠. 개인적으로 이 림을 잡았을 때 이 그립감은 K5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형태로 느껴져요. 사이즈감이 있고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핸들을 선호하는데요. 이 차량이 소나타 대비했을 때 그런 감성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핸들을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풀 때 손에 가닿는 그 느낌 있죠. 그 촉감은 K5 굉장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 차량이 구형 대비했을 때 전고가 한 20mm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뭐 헤드룸 공간이 방해를 받는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닌데요. 요 전방 시야각 측면에서는 소나타 대비했을 때 약간 더 이 높이 부분이 낮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소나타도 이렇게 딱 사각형 모양으로 정직하게 시야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조금 더 유리창이 크고 좀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차량은 전면부가 약간 더 기울어져 있는 듯한 느낌, 운전자와 좀 더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. 이 클러스터에 지금 색깔로 가득 차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? 이번에 신형 K5에만 또 적용된 특이사항이죠. 소나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클러스터가 날씨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데요. 날씨가 맑을 때는 지금 파란 하늘이 보이고 넓은 들판에 도로가 가운데 나 있는 듯한 이런 테마가 적용이 되고요. 만약에 뭐 비가 오면 또 테마가 달라지고 그런 식입니다. 가운데 공조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하드한 버튼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운전 중에 조작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. 더더군다나 이 시야가 계속 아래로 떨어져야만 공조 버튼을 조작을 하게 돼요. 그러다 보면 운전 중에 위험할 수도 있겠죠. 또 터치라는 거는 그 위치가 쉽게 익숙해져서 뭐 안 보고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20-30분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느껴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조용하다라는 점이에요. 생각보다 소음이 크지 않다. 네. 외부의 소음들이 유입되는 것을 구형 모델보다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앞좌석, 운전석, 조수석 쪽에 이 도어부 유리를 이중 접합을 시켰다고 하죠. 다만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은 좀 있어요. K5를 한번 쭉 타보고 나니까 실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테마형의 클러스터. 도어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소재의 조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성도 저는 이 K5 생각보다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신형 K5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. 1시간 미만 가까이 해서 주행을 해봤는데요. 전체적인 느낌은 신형 소나타랑 대비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. 아주 미묘한 감으로 가속할 때 조금 더 차체가 가볍게 나가는 듯한 느낌은 있었습니다. K5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. GV80이라던가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신차 관련한 소식들 들고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